사실은 오늘 주제와도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에 본 것만 믿었다면 이제는 돌아올 미래 세상 어떻게 변할까요? 직업의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은 이제 직업에 대한 우리가 요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 직업은 굉장히 삶의 윤택? 그리고 만족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은 은퇴가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직업이 있다라는 건 굉장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직업은 어떠할까요? 요즘 어때요? 직업이? 아, 저는 제가 회사가 철수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정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이제 둘 딸이 또 성인이고 남편도 있으니까 "이제 엄마는 실업자다. 이제 나를 먹여 살려라." 그동안 내가 생활 전선에 있었으니까 당당하게. 그랬더니 시커매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시커매진 분이 남편. 그리고 저희 집 장녀. 네, 저희 집 장녀가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이 없는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장녀로서 우리 집의 가족을 이제 다 먹여 살리려면 이게 도대체 이게 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할 일이 없다 그러고. 근데 진짜 제가 갈 직업이 그렇게 그때 정말 냉철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닭을 키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 내가 닭을 키워야 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그랬더니 저희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이 "아휴, 손서영." 그 당시 NS님은 닭도 못 키울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2년 전에 고심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직업을 생각했을 때 IMF 전후로 생각합니다. IMF 전에는 직업에 대한 게 굉장히 평생 직장, 그리고 직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여유가 많았어요. 여유가 많습니다, 할 만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에 1960 년대 이후로 태어난 분들, 이분들은 대학만 나오면 정말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그분들이 지금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놓은 분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밑에 세대, 제가 저희 딸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앞으로 88만 원 세대? 이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윤택한 삶, 그리고 좀 안정적인 기반을 가졌다면, 그런데 IMF 이후는 그게 완전 깨지죠.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근데 IMF가 지금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냐면 벌써 20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년 후에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떠하냐는 거죠. 네. 어떠하냐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IMF보다 더 심각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제는 30-40 대면 조기 은퇴를 하는, 정말 50 대에 회사에 있다면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후배들에게. 그런데 노년은 훨씬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그 어 경비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네. 영자로 된 신문을 읽는다고. 예. 그래서 뭐 직업에 귀천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용이 없는 성장을 이끄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은 많이 줄었는데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고용이 없는 성장 시대를 맞고 있다.'라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직업이 없이 우리가
무덤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세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의 발췌를 제가 해봤는데 20세기까지만 해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1차 때는 사실은 우리가 부자, 항상 세대에 부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기면서도 더 많은 백만장자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더 부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예측이 그래요. 더 많은 백만장자들은 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20세기에서 가장 부자가 됐던 농업, 이때 1차 산업 시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광물을 채취하거나 뭐 고기를 잡는 배가 있거나 농지 토지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됐죠. 2차 산업에서는 공업화 시대에서는 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부자가 됐고 또 더 많은 백만장자가 나왔어요. 3차 산업화 시대는 네, 또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함께 2차와 3차가 같이 병행하면서 부자들을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을 기반을 다 다졌죠. IT로. 그래서 정보화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고용이 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몇 년 전부터 아예 시작됐다고 보죠. 시작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릴 거냐? 네, AI요. 예.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물론 굉장히 많은 삶의 윤택, 굉장히 많이 인간으로서 누릴 게 더 많을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지만 혜택 덕분에 윤택한 삶을 사는 건 분명한데 부익부 빈익빈은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사실은 차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는 타는 순간 저의 모든 걸 서치해서 병원하고 또 연결할 만큼 IT가 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홈 시스템도 제가 밖에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상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돈이요. 돈하고. 그러니까 더 윤택한 삶을 살면서 더 부자들이 출연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능숙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노동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세대는 살아야 돼요. 이젠 노동의 종말 될 거예요. 얼마 전에 합정에 저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건물을 올렸어요. 건물을 올렸는데 그 위에 이제 그 가장 높은 층을 이렇게 커피도 팔고 밥도 팔고 뭐 와인도 팔고 뭐 이렇게 약간 놀이터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아, 새로운 문물을 보고 왔어요. 보고 온 게 그때 제가 초대했던 20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동안 있던 직업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 서비스? 서빙?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로봇을 갖다 놨어. 로봇이 서빙을 해. 합정에서. 그래서 그 대표님이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로봇 얼마 주고 사왔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 주고 사왔대요. 2천만 원인데 얘가 다 서빙을 해요. 이렇게 IT로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걸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단순해요. 기업가들은 단순해요. 이윤이요. 얘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네. 뭐 24시간 근무해도 짜증 안 내고, 그리고 뭐 이거 1년이면 다 나오니까 해서 이걸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 서빙을 직업으로 했던 우리 20대 분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이게 너의 미래다. 너의 직업은 앞으로 종말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게 매번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하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합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만 앞으로 많은 서빙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로봇으로. 그래서 그 로봇의 꿈이 있더라고요. 빨리 돈 벌어서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둘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IT 4차 산업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차 산업은 어떤 시대에 사냐면
문화 콘텐츠. 사실 우리가 지금 5차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게임 산업이라던가 이런 쪽, 그죠? 게임. 그 다음에 BTS. 이런 게 문화 산업이잖아요. 문화를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5차 산업에. 제가 개인적 생각하기에.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 국가도 성장하고, 네, 성장할 것 같은데,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라는 거.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에 제가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 다음에 6차 산업이요. 6차 산업은 예, 바이오 산업이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산업. 근데 현재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PM이 계속 전 세계에서 올해도 작년에 56% 성장한 게 뭐냐면 바이오 산업하고 안티에이징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요구하는 부자들이 되는 대열은 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온 돈 버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7차 산업을 뭐로 보냐면 기부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경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 착한 기업, 그래서 문화를 팔 수 있는 기업들이 최강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또 다른 사업도 준비하지만 제가 이제 비건빵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7차 산업까지 현재 저희가 지금 PM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업의 아이템, 미래의 아이템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의 조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앞으로 여러분들 직업은 어떠한지, 여러분 직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발휘했는데요. 직업에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요. 소득의 확장성이요. 소득이 계속 늘어나. 근데 직업하면서 소득 확장성 어떠세요? 저희 딸이 유학을 다녀와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근무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냈어요. 성과를 내니까 이 연봉 협상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조금 올려줘가지고. 10% 이내에서 올려주던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성과를 너무 많이 내서 일을 너무 많은데 정말 애가 막 말라갈 정도로 일을 많이 시켜요. 근데 소득의 확장성은 40만 원도 못 넘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년 하고 그냥 제가 사표 내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사표 내라고 했거든요. 네, 소득의 확장성이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개인적인 발전이 가능성이 있겠는지. 우리가 이제 가장 전문직, 우리 그 이영애 매니저님 아드님이 회계사, 삼일회계사에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대단한지. 최고의 전문직이잖아요. 연봉도 너무 세더라고. 근데 이제 최고의 연봉에 가 있고 전문직인데 사표를 내고 나오는 친구들이 벌써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생기죠. 생기는데 우리가 내가 회사는 성장을 시켰는데 내가 개인적 발전을 하는데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안 맞거나 이럴 때. 예, 예. 내가 노동하려고 이렇게 왔나? 막 이런 한계점에 왔을 때. 그래서 개인적인 발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걸 또 한계를 못 넘는 전문직들이 꽤나 많아서 정말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노력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정말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붙어서 엄마가 안쓰러워가지고, 이 형님은 안쓰러워가지고 이럴 정도였는데 벌써 친구들이 사표를 낸다니까 저도 마음이 싸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거에서 이제 부딪힐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대를 앞서는 전망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네, 이런 일? 평생, 그러니까 노후가 늙어서도 내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재벌 2세, 건물주, 타고난 이 재력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물려받는 이분들이 최고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직업의 조건은
가장 행복한 건 이 네 가지가 충족됐을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벌써 우리가 진행 중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요. 지금 저희가 한번 제가 책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건 옥스포드 대학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거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AI, 인공지능하고 결합되면서. 그래서 앞으로 참, 네, 어렵겠다. 그런데 또 향후 10년간 늘어날 일자리.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게 지금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또 다른 부자를 많이 만들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 노동의 종말 때문에 일자리를 계속 다 잃게 되다 보니까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늘어날 일자리는 보건의료 쪽. 네. 그리고 4차 혁명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웹, 멀티미디어 기획자, 아무래도 이런 쪽이요. 사회복지사, 그다음 기타 뭐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로 보고, 줄어드는 일자리는 대학 교수, 학원 강사, 교사, 네, 사진기, 택시 운전사 이런 건 다 없어질. AI가 다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향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만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 딸들이 전부 다 심리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니네가 뭐를 전공해도 사회에 나와서 쓸 것이 없다. 그러려면 가장 기초인 심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딸들이 다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직업 외에는 이제는 전부 다 AI가 대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간적 감성을 터치하는, 그리고 기술 개발 전문가 이런 건데, 저는 기술 개발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로봇도 활용하기가 참, 이런 걸 개발하려면 저는 그런 거하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하고 참 갭 차이가 많아져 버렸죠. 예전에 IMF 전에 일자리가 풍요로웠던 거하고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제안하기 제일 쉬운 거. 인간이 같이 사람이 구성원으로 사람이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아까 이영건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직업의 하나로 어떨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방식이 변화했을 뿐인 거예요. 변합니다. 일반 유통 많이 거쳤던 거를 지금은 직거래, 여기까지 한국에 와 있는 거죠.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하지만 이 수익은 누가? 기업이 주도형입니다.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소비만 할 뿐이에요. 싸게 소비하지만 그건 소비예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주도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 이것들을 구정 광고하고 소개한 거에 대해서 인컴을 받고, 그래서 이게 다시 소득으로 창출해주는 굉장히 이상적 프로그램. 앞으로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이미 시작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무덤까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 직업이 없어져 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장애인도 가능하고 60대 이상도 가능하고 여성들도 가능한 일. 그게 소비자 주도형입니다. 우리가 소비만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다, 불법이다, 이런 것들의 오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를
선도하는 직업인의 하나로서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인정하게 될 거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정나결 매니저님이랑. 앞으로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너네 엄마 레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해놓은 부모와 상속권이 없는 계속 소비만 하고 직업을 계속 바꿔야 되고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은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제가 굉장히 너무 앞서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현실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란 직업은요. 오직 제안하는 내용도 이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 터져보면서 많은 사업들이 문을 닫고 뭐 4인 이상 안 돼요. 뭐 하지만 저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우린 소비만 하니까. 이걸 또 전문 판매원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가 소비만 하면 돼요. 그걸 자가 소비하는 사람들을 팀을 이루고 팀에서 복제를 이루어서 그거에 대한 캐시백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복제 공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6개월에서 1년은요.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직업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의 공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부자들만 가지고 있던 권리소득, 임대소득,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소위 부자들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은퇴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안식년 맞는다고 막 이랬더니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저는 약간 은퇴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상속은요. 요번에 저희가 리더방에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기업들은 3대까지 상속이 정해져 있어요. 기업들도. 그래서 이제 PM도 물어본 거예요. 3대까지 상속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사님이 PM의 선택은 무한대. 그러니까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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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한대 상속권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러분 잘 준비해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막연히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난달 마감하면서 딱 봤는데 제 데이터를 봤는데 제 그 복제되어 있는 소비만 하는 분들이 회원이 몇 명이냐면 13,780명이 넘었어요. 14,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가 소비만 해서 저는 여러분 세일자라고 않잖아요. 자가 소비만 하라고 하잖아요. 자가 소비하는데 매출이 한 14억 나오더라고요. 그냥 안정적이에요. 14억에. 왜냐하면 그 숫자만큼 자가 소비만 하니까. 그런데 저는 뭐를 받아요? 캐시백을. 그런데 이번 달은 훨씬 더 매출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모션 달이잖아요. 액티바이저. 이때 또 한 20%더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신규 회원이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매달 1,000명 이상이 늘어요. 이게 비전이 엄청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했다면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리더가 앞서서 가고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일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달려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낼 거거든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과 능력의 기부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능력도 기부하는 거고 또 내가 물질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게 네트워커가 아닌가. 그리고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나눌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이상적입니다.